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공과 불행, 풍수의 시선에서 그 원인을 되짚어 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남 창녕에는 전 서울시장 박원순의 생가와 선영이 있습니다. 당연히 풍수 호사가들의 방문이 많았는데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한 번은 2011년 서울시장 당선 때이며 또 한 번은 2020년 그가 사망한 이후입니다. 이때 풍수가들은 서울시장 당선 때는 그의 선영에 주목했고 또 그가 사망한 뒤에는 부모 묘소 이장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풍수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 또한 풍수가의 일인으로서 그의 인생길의 명암을 풍수에 의탁해 되짚어 봅니다. 먼저 생가입니다. 생가는 마을의 중심에서 벗어나 백호자락 끝에 있습니다. 마을의 수구 지점으로도 볼 수 있고 그 형태 또한 작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풍수인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원순이 서울시장까지 올라가기까지 풍수적 힘을 실어준 결정적인 자리로 평가됩니다. 풍수에서 사는 귀요, 물은 불을 뜻합니다. 이곳 또한 산이 좋습니다. 생가로 이어지는 뒤편의 산이 얼른 보면 한 덩어리이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개의 작은 봉우리를 연속해서 일으킵니다.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혈매점의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내룡은 우선과 좌선으로 생동감 있게 내려와 생가 뒤편 주택에서 미세한 입수봉우리를 형성하며 마지막으로 땅기운을 모읍니다. 그리고 좌우로 선익을 펼치는데 이때 우측 선익을 더 길게 뻗어내립니다. 물이 왼쪽에서 흘러오는 좌선수 지형에서 혀를 맺기 위한 기본 형태이지요. 생가 앞에서 보면 우측 선익의 말단부가 밭되기로 남아 그 끝이 물의 상류 쪽으로 휘어진 역수의 모습이 명확합니다. 이것이 생가를 풍수적 길지로 만드는 수훈갑입니다. 입수봉우리를 출발한 내룡은 우선으로 뻗어내리며 본체의 우측 지점에서 혀를 맺고 있습니다. 내룡이 입수에서 본체로 들어가는 모습은 생가 뒤편 골목길에서도 뚜렷이 식별됩니다. 그야말로 인물 하나 배출할 만한 영향을 지닌 땅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진 영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풍수적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본체 방향입니다. 내룡이 반시계 방향으로 내려왔기에 건물의 방향도 동남향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경우 물의 관점에서 왼쪽에서 흘러오는 작은 도랑물과 그 너머 논물도 다 받아먹을 수 있는 조건 또한 갖추어지지요. 안산 또한 현재의 본체 방향 정면에 밋밋한 산능성 형태보다는 반듯한 토형 봉우리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본체 방향은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오는 땅기운을 받는 면에서도 앞의 물을 받아먹는 조건에서도 모두 불리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대문의 방향 또한 불리합니다. 이곳처럼 우측 선익이 강한 터는 좌측 선익 쪽으로 대문을 내야 좌선수의 물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동선이나 주변 땅의 소유권 문제 등의 사유로 지금의 방향으로 대문을 냈다 하더라도 생기와 재물의 눌설 등 풍수적 불리함을 피할 수는 없었을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가는 땅 기운 측면에서는 박원순 정도의 인물 배출 역량을 가진 땅이지만 건물 및 대문의 방향이 불리함으로써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등 기람 속의 고난 또한 병행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선령입니다. 정저부 묘소는 생가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이은마을 산자락에 있습니다. 일부 풍수인들이 박원순 전 시장 발복의 근원으로 지목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저부 묘소는 산이 진행하는 옆구리, 즉 지각 말단부에 자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묘소 뒤 지각 말단부의 성맥이 살짝 감어둔 형태를 보여 자칫 와혈로 볼 수 있지만 입수와 선익, 전순 등 혈의 증거 지형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후손들의 행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조부 묘소는 생가마을 뒷산에 있습니다. 이곳은 산 능선이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도는 바깥쪽, 즉 산의 배 쪽에 있습니다. 앞의 전망이 좋고 물이 들어오는 방향을 보고 있어 자칫 좋은 자리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의 배 쪽은 혀를 맺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한편 조모 및 부모 묘소가 주목됩니다. 산 능선이 감아도는 안쪽이며 방향 또한 남향으로 기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십수년 전 답사 당시 조모 묘소가 바로 뒤에 현무봉의 기운을 그런대로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수년 전 조부모 및 부모 묘소를 파묘해버린 것입니다. 그중 부모 묘소는 조모 묘소 뒤 현무봉 정상 지점, 즉 현재의 자리로 이장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풍수의 시선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있어서 기존보다 현재의 자리가 풍수적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현재 묘소의 방향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산 능선이 이어져 오는 방향에 역행하며 거꾸로 앉아 있습니다. 풍수의 소위 역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답사 경험상 이 경우 건강, 재물, 소송 등 여러 방면으로 흉이 발생했습니다. 속담에 오비일학이 있습니다. 풍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겠지만 풍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역장과 흉의 연관성에 대해서 대부분 동감합니다. 부모묘소 이장 수년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단지 오비일학으로만 치부하기에는 풍수인으로서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약 5년간 거주했던 서울시장 가회동 공관의 풍수적 문제 또한 짚어볼 만합니다. 2015년 그가 가회동 공관으로 이주할 당시 여러 비판을 받았는데 그 비판 내용의 하나가 대권을 노리고 풍수 명당을 찾아 이주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가회동 일대가 여러 대통령 및 유명인의 집터가 밀집되어 있는 풍수 명당으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회동이 풍수명당이라는 진위를 자취하더라도 서울시장 공간 자체는 풍수적으로 좋은 터는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리는 산능선의 과엽이 시작되는 옆구리 지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주했던 집터의 풍수적 문제 또한 일정 부분 그의 불행에 일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풍수의 시선에서 박원순이라는 한 인물의 서울시장직까지의 진출은 생가의 풍수적 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의 결함과 부모님 묘소 이장과 같은 풍수적 문제들이 그의 불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